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아침 방송 중에 종종 이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화문입니다. 강화문 광장인데 오늘이 5.18이죠. 5.18 기념일이어서 밖에서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를 했죠. 그리고 바로 취임식까지 끝마치면서 속전속결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분간 전국은 한동훈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정무직을 맡았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이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일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정국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제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은 얼어붙고 있고 한동훈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한동훈 정국 급냉, 한동훈 정국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덕수, 인준 시계가 제로. 자,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정호영, 어제 임명이 안 됐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낙마를 시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물밑 협상을 사실상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은 버릴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서 한동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한덕수 인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 1호입니다. 1호 결재.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상당히 역풍이 우려가 되고 곧 지방선거도 있는데 좀 정호영 정도를 낙마시키면 한덕수 인준을 해주자. 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을 했고,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을 했죠. 그래서 전체 18개 부처 중에서 16개 부처가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하나는 자진 사퇴했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 둘 자리를 남겨놓고 16개 부처 임명을 마쳤고, 이렇게 되니 민주당은 20일, 그동안 이제 한덕수 표결에 대해서 날짜도 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20일 날 인준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맞불을 놨습니다. 부결시키겠다는 이야기죠. 20일이면 모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관련 질문에는 어제 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계속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덕수 인준 마지막 카드로 정호영을 낙마시키는 방법, 이것을 조을질 중이다. 일단 뭐 한동훈 장관 임명은 예견이 됐었죠. 지난 9일에 한동훈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뭐 딸에 대한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여론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빨리 임명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에 재청권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협의를 거쳐서 재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명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총장 추천위원회들 만들어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간부들을 그대로 공백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합적 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 한동훈 임명을 미룰 수 없었다.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진보 성향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이 협치 위에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보다 한동훈이 더 소중한가 이야기죠. 자, 협치는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를 했죠. 자, 그런데 협치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을
임명 강행하는 것이 협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협치라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양쪽이 같이 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일단 한겨레 기사를 보시면은 초당적 협력 시정연설에서 그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발에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김현숙도 제거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 표결하겠다. 자,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딸 스펙 뭐 이거 했지만 이것이 이 반대 명분이 안 되니 그냥 막연하게 소통령이다. 한동훈이 소통령 역할을 할 것이다. 좀 실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임명하면 안 되는 명분인지 그것이 전혀 이 협치와 그것과 협치를 연결시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협치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에 이 금수완박 이른바 금수완박 그 입법을 밀어붙였죠. 그것도 절차 내용 모두 내용은 위헌적이고 절차도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 온갖 꼼수를 다 써서 그 법사위 사보임 이런 것도 그렇고 위장 탈당까지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한동훈 카드가 오히려 조기에 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카드를 좀 아껴놓고 싶었겠죠. 처음에는 바로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검찰에서 중앙지검장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차 이 뭐 검찰총장을 시키든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이렇게 써먹을 카드였는데 한동훈 카드가 민주당이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다수의 횡포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한동훈 카드가 조기에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 면을 무시를 하고 그냥 협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 전국 그 말씀을 들었죠. 한국일보 해설기사 보시면은 검수완박 뒤집기, 검찰 인사 물갈이, 한동훈의 시간 빨라진다. 검수완박은 완전히 뒤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법무부 장관이 앞서서 한다고 하니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헌재가 이것을 위헌 판결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되돌리기까지는 또 다른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 인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오늘 이 검찰 간부 인사 벌써 단행을 합니다. 지금 명단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한동훈은 어제 취임사에서 정의, 상식의 법치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날부터 정권범죄 합수단 부활 선언을 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이 검수완박 헌법쟁송 대응을 하게 됐다. 6월 중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나선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해서 조직 정비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지휘부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대거 줄사퇴를 했기 때문에 역대급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검찰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 주도를 하겠죠. 자, 정권범죄 합수단 부활. 자, 이것이 취임식 일성인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입니다. 한동훈의 1호 지시가 정권범죄 합수단 부활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펀드 의혹 재수사할 것 합수단이 다시 부활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 중에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 시절에 폐지됐던 이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 발을 떼겠다. 경제범죄 대처의 첫 발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수단은 그 전에 여의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 산하에 있었는데 2013년 5월부터 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런 유관기관의 인력을 다 파견을 받아서 한 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수사 인력이 정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을 했죠.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뭐냐면은 명분은 끝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 이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합수단을 콕 집어서 정권범죄 합수단을 콕 집어서 폐지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이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그때 관계자, 청와대 그 사람들의 연루 의혹이 막 불거진 사건이었죠.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라임 펀드. 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또 옵티머스 이 재수사로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금수완박이 입법이 돼서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설치될 때까지는 이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갖죠. 부패와 경제 나머지 4개는 4개월 유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압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외압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오늘 지금 단행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아침 오전에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조선일보가 아침 조간신문에 그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찰국장은 신자용, 중앙지검장은 주요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하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조국 사태 수사를 하다가 좌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조국 수사하다 좌천된 송경호 등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할 것 같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고 이 조선일보 사이드 기사를 보시면은 사이드 보시면 이재명이 구단주인 후원금 의혹 성남FC 두산건설 압수수색 이 기사가 나오는데 자 어제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돈 낸 두산건설 본사 압수수색 자, 어제 압수수색 경찰이 했습니다.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6개 기업체가 성남FC에 160억 원인가요? 후원금을 몰아서 냈는데 그때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경찰이 다시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찰도 물론 이것이 검찰의 이 재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경찰도 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경찰이 물렁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주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내부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주변에 대한 수사를 강화를 하는 상황이죠. 경찰이 성남FC도 압수수색을 했고 보름 전 성남시청이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 때 대가성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FC와 관련된 기업은 모두 6개입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자, 이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참 입을 다물게 합니다.
뭐라고 어제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자, 이것은 검찰도 수사를 하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하면은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발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오로지 본인을 겨냥한, 이재명 본인을 겨냥한 뭐 수사다. 타깃으로 삼는다. 그래서 본인이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검찰이 하던 행태, 경찰이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을 못 믿어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을 넘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경찰도 검찰과 똑같아. 이런 반응을 이재명이 보이는데 이 다른 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비슷한 이런 논리로 자기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한동훈 정국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야당 민주당의 다수는 이제 한독수는 인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일부 온건파에서는 정호영을 철회를 할 때는 인존을 해줘야 된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빠진 일종의 딜레마죠. 강하게 이 지지층을 의식을 하면은 한독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을 또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 정호영이라도 좀 낙마시켜주면 우리가 그 명분으로 한독수를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이 이야기가 이 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주에서 5.18 42주년 기념식이 열리죠.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일찍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강주에 총출동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5.18 묘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주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몽땅 강주로 간 적은 없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막 대거력 간 거는 있지만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핵심 요원들, 비서실장부터 그 다음에 장관들 다 한꺼번에 기차를 타고 간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큰 통합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대거 참석 자체가 통합 메시지인데 그 통합도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들이 흉내만 냈던 신용만 했던 선거 앞두고 그런 것과는 달리 통큰 통합, 윤석열 스타일의 통합 움직임 노력이다. 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출근길 기자들과의 출입 기자들과의 그 도어 스태핑 기자들과 출근하면서 1분 1답을 나누는 그것은 상당히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털에 박힌 해견 대신 출근길 문답. 자, 기자들과 소통하는 게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곧 국민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과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다. 이런 조짐을 보면은 그동안 모든 역대 정권이 불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했죠. 더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음에 출범 첫날에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은 춘추관으로 와서 현안을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공식으로 기자회견 할 때 빼고는. 자, 그런데 용산 집무실은 같은 공간에 있죠. 그래서 출근길에도 마주치고 하는데 청사 지금 지하 1층에 프레스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과 거리를 좁혀라 이렇게 직접 지시도 했고 그리고 휴일 시정연설 하는 날 빼고는 출근길에 다 질문에 응했다. 아주 출발이 아주 좋죠. 지금 미국 백악관 집무실은 기자들이 집무실까지 출입한다. 자, 서울신문에서는
이까지 이제 한 것은 그대로 평가를 하고 기자들이 집무실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 집무실도. 미국은 그렇게 한다. 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100차례 이상 약식 해견을 했다. 불화사가리 매달린다는 의미죠. 불화사가리 그 약식 해견을 했다. 그런 사례도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소통이 계속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춘추관식의 회계는 안 된다. 춘추관식의 회계는 뭐냐면은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과 멀리 떨어져서 춘추관이라고 기자실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비서동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불통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지적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